네, 지금부터는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네, 어제는 앵커님이었고 오늘은 우리 네. 신광섭 매니저님과 함께 매매 타이밍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어떤 것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은 사실은 뭐 소식부터 전해드리기 전에 네.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좀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어제 그래도 앵커 브리핑으로 최악을 넘겼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문구들이 막 이슈 뉴스에 나오던데요? 최악은 지났는데 다시 또 다른 또 최악이 오고 있는 것 같은 또 느낌이 다른 들어서. 최악이요? 예. 산 넘어 산이네요. 예, 그렇죠. 왜 그렇게 보실까요?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하던 그 상승폭을 대거적으로 반납하면서 끝났습니다. CPI 발표내고 나서 그 CPI 발표되기 전에 10시 30분 정도에 29분까지는 제가 이때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 네. 나스닥 기준으로는 한 0.8, 0.9 정도까지 상승 나오다가 CPI 발표 나고 나서 예상치를 낮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낮게 나왔기 때문에 거의 뭐 4% 넘게 올랐었거든요. 네. 다우도 마찬가지고 다우도 거의 2.9, S&P 500 3.5, 뭐 이렇게 나스닥 4.4. 그래서 저는 오케이 하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참 미국 시장은 참 도깨비 같은 시장인데 어쨌든 이제 공은 이분한테 넘어올 것 같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실지. 네, 화면 보겠습니다. 네, 산타 모자를 쓰셨어요. 네. 지난번에는 지난번에는 커플룩인데요. 네, 지난번에는 그 산타 그 크리스마스 트리 뒤에서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맞아, 나오지 넥타이. 않았어요? 네, 넥타이도 이제 약간 산타 복장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짤을 갖고 나온 이유는 이제 결국은 이제 내일 새벽 4시 반에 FMC에서 이제 50bp는 뭐 확정이죠. 뭐 한 2주 전부터 확정이었고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23년도에 전도표를 어떤 식으로 연준 위원들이 가지고 갈 거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연준 위원들이 좀 거의 3분의 1 정도가 바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조금은 애매하다는 거겠죠.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싶다는 거겠죠. 어쨌든 뭐 파월 연준 의장 지난번에서도 연준의 위원들의 결과 회의록 관련된 부분도 반대로 연설해가지고 그때 당시도 미국장이 급락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상탈레리아의 정점을 내일 새벽에 만들지 이 기치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간단하게 CPI 주요 변화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딱 세 가지로 압축하겠습니다. 쉘터 지수, 주거 비용은 0.6% 정도 상승 나왔고요. 에너지 가격이 1.6% 하락 나왔습니다. 뭐 유가가 뭐 빠르게 안정화되는 부분들이 좀 주요했고요. 그리고 뭐 가장 이제 사람들한테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죠. 맞아, 식품. 이 관련된 부분들이 0.5% 상승이 나왔습니다. 별다른 건 없었고, 그러니까 가장 주목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맨하임 지수에서 발치한 중고차 지수가 거의 지금 뭐 급락 나왔어요. 급락. 계속 급락 나와가지고 이전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수치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전에 신차 가격보다 중고차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말도 많아지 않습니까? 1년 전만 해도 거의 이제 원복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위기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간 것 같은데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은 제가 한 달 전에 이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끽해봐야 내년 1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고 아마 금리 인상 관련된 긴축으로 인한 강도 때문에 미국 시장이 흔들리거나 전저점 테스트로 갈 일은 없을 것이다. 근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신용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이제 유럽발 이제 나토가 개입하면서 전쟁의 리스크 확대되는 부분들. 이게 뭐냐면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23년도 급격한 해고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글로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인력을 다운 조치를 하고 있고 뭐 실제로도 보면은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거의 감축을 한 70% 정도 단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우측에 보시면 24년, 23년도를 보시면요. 이 해고 조치 관련된 부분들이 파란색인데 급격하게 늘어나죠. 23년도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올해까지는 괜찮은데 23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그러면 해고가 많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실업 청구 건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 1970년, 80년도에 폴 보커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11%막 이렇게 치고 10%두 자릿수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폴 보커가 어떻게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10% 넘어가니까 기준금리를 15%까지 올라갔어요.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나이가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저희 뭐 부모님이 월급을 옛날에는 봉투로 담아 왔을 거예요. 네. 근데 담아 오시면 은행에다가 바로 저축을 하시면은 예대 금리가 그때 뭐 10% 넘거나 막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잘만 한 10년만 저축하면 집을 살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부모님 세대에서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예대 금리를 크게 만들었던 요인들이 바로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80년대, 70년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했었다. 근데 지금 기준금리를 정말 매파적인 뭐 블라드는 이제 내년에 투표권이 없고요. 블라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한선은 5%고 상한선은 7%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시장에 한번 충격을 한 달전에 받았는데 지금 이제 7% 내외예요. 그럼 이제 다음 달이나 내년 1월 되면은 아마 6.8, 6.9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12월 달 에너지 가격도 계속해서 75 초반을 유지하고 있으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 수치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또는 이제 같이 거의 동조값을 보이든지 그거를 한 1년 정도를 유지해야지 인플레이션이 잡혀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통상 빠르게 어찌 보면 진짜 생각보다 빠르게 잡혀 있거든요. 근데 어제도 제가 어제도 추 기자님 모시고 저희가 대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얘기했던 게 주요 내용이 뭐냐면 그때 그 기자분이 나 미국에 있었는데 뭐 75bp 자이언트 스텝이 사실 진짜 엄청난 건데 하도 75bp를 때려보니까 그냥 이게 무덤덤해졌더라. 그러니까 50bp 정도면은 그러려니 한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빅스텝도 엄청 사실 좀 타이트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환호를 한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제가 도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내일 한번 가지고 나올 텐데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통과하고 꺾이기 시작하면 항상 그때마다 미국 역사상 리세션, 경기 침체 이게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급격 해고 증가. 해고 증가를 왜 할까요? 기업들이 실적이 잘 안 나오니까. 물건을 못 파니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음은 보겠습니다. 월가 펀드 매니저들은 금리 인하 기대 시점. 통상 월가 100년 역사상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고착화시키고 나서 언제 뒤부터 금리 인하를 하냐면 정확하게 9.7개월 뒤에 통계상으로 그러니까 9개월 뒤입니까? 내년 딱 이맘때쯤인데 그래도 월가 펀드 매니저들은 주식을 투자하거나 6개월 선입표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24년도 2분기 정도 끝날 때쯤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근데 금리 인하를 빠르게 앞당기면은 시장은 털썩 주저앉을 겁니다. 왜?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긴축에 대한 부분들은 긴축에 대한 후유증에 대한 여파의 하락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도표가 만약에 월가 펀드 매니저들이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한다면 내년 5월, 6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통계상으로는 9개월 뒤.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이겠죠. 그러니까 내년 1월, 3월 정도에 두 번 정도에 뭐 한 번씩 올리면 대략적으로 한 최대 상당 5%까지 맞춰놓을 수 있거든요. 그럼 9개월 뒤면 뭐 얼마예요? 딱 이맘때쯤이잖아요. 내년 이맘때쯤. 근데 월가 펀드 매니저는 조금 더 앞당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부분에서 포인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통계 데이터인데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바닥은 이게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개인 투자자고 저도 개인 투자자지만 뭐 이거를 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월가라든지 이런 격언에 개인 투자들이 패닉셀링이 나와야지 그때가 찐바닥이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미국장 기준인데 미국 개인 투자의 패닉셀링은 여전히 안 나오고 있다. No outflow라고 돼 있잖아요. 동그라미로. 그러니까 조금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파란색 바가 지금 이 셀링, 그러니까 패닉셀링이 나왔는지 통계인데 그리고 주황색이 S&P 500이 있거든요. 주가 안 나왔다. 전혀 나오지 않았다. 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전에 닷컴 버블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요때도 안 나왔어. 요때는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파란색 바가 쭉 다운이 돼 있으니까 지금도 조금은 나왔지만은 이전보다 바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값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일 미국 시장 CPI 데이터를 통한 그리고 금리 인하를 언제쯤 기대하는지 시점까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 마켓 타이밍 모델로 알아본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제 미국장이 그러니까 어제 말고 이틀 전에 미국장이 1% 이상 마감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보니까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모델을 보겠습니다. 바로 홍콩 항생 주간 타이밍 모델을 볼 텐데요. 빠르게 진행할게요. 네. 홍콩 어차피 중국 상해 종합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뭐 제로 코로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 당국에서는 뭐 하고 있냐면 이제 완전히 그냥 방역을 풀어가지고 집단 면역 체제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홍콩 시장인데 어쨌든 홍콩 시장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트렌드 상단을 지금 넘어갔습니다. 추세 라인을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오히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홍콩이라든 중국이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뭐 지금 모델상으로 제가 다음 1월 달까지는 안 가지고 나왔지만 1월 중순까지는 홍콩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 상방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켓 타이밍 결론은 빠르게 도달하겠습니다. 뭐 홍콩이든 중국이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홍콩 증시가 적당한 조정폭을 보이면서 1월 중순까지 상승폭을 견지할 것이다라는 게 이 마켓 타이밍 결론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요? 왜냐하면 이거 오늘도 마찬가지도 앞으로도 못 갈 것 같다. 왜냐하면 차이나는 자금들이 들어왔다가 일시적 우리나라 2,500 만들어줬거든요. 그 자금이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홍콩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그 자금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들어왔던 돈이 그쪽으로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홍콩 쪽이라든지 중국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가봤자 코스피 최대 상반은 2,460포인트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뭐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 때 앵커 브리핑 때 상방이 막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 신종호 앵커님도 상방이 좀 막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네. 우리 신광섭 매니저님도 동일한 의견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오늘 장 끝나고 너튜브에다가 3시 40분에 MBN골드 신광섭 또는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 장 끝나고 3시 40분에 무료 방송, 공개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테마주 위주 장세일 것 같습니다. 일정 정리해드리고 매크로적인 시황들도 또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까요. 장 끝나고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3시 40분에 준비되는 신광섭 매니저의 무료 방송까지 함께 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